So the movement to make America healthy again is underway, led by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obert F. Kennedy Jr.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정치적 유산, 환경보호 활동, 그리고 철저한 자기관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에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습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I do intermittent fasting. I hike every day, a mile and a half up and a mile and a half down with my dogs. I do my meditations and then I go to the gym. 71세의 나이에도 그는 놀라운 몸매를 유지하고 있으며 결코 평범하지 않은 루틴으로 노화의 기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I don't take any steroids. I don't take any anabolic steroids or anything like that. 그렇다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하루 동안 무엇을 먹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Help me God.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Secretary.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현재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임 중인 그는 정치적 업적뿐만 아니라 독특한 식습관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영양 철학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점을 형성한 배경과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954년 1월 17일에 태어난 케네디 주니어는 미국 정치와 법률 분야에서 저명한 인물로 환경보호 활동과 법률 전문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의 아들이자 존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로서 그는 풍부한 정치적 유산을 가진 가문 출신입니다. 케네디 주니어의 경력은 환경보호와 공중보건에 대한 강한 헌신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경력 초기에 그는 뉴욕시에서 검사보로 활동했으나 환경 문제에 대한 열정은 그를 허드슨 강 보호단체인 허드슨 리버키퍼로 이끌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허드슨 강의 오염 방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환경운동가로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전 세계 물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로벌 조직인 워터키퍼 얼라이언스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그는 산업 오염에 맞선 법적 투쟁과 기업의 책임을 묻는 노력으로 환경단체들 사이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환경보호 외에도 그는 공중보건 문제에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이 심각한 땅콩 알레르기를 겪으면서 그는 식품 알레르기 이니셔티브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신 안전성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며 정보의 투명성과 철저한 안전 검증을 지지해왔습니다. 케네디의 영양 철학의 핵심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 방법은 식사와 단식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방식으로 그는 정오경 첫 식사를 하고 저녁 6시 또는 7시경 식사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 제한 식사를 따릅니다. 이는 16시간 단식하고 8시간 동안 식사하는 16-8 간헐적 단식 모델에 부합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대사 건강 개선, 체중 관리, 세포 재생 촉진 등 잠재적 건강상의 이점으로 인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제한하면 혈당 조절, 염증 감소, 그리고 자가 포식 과정이 촉진되며 이는 신체가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를 재생하는 과정입니다. 장관의 간헐적 단식 선택은 최적의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려는 그의 헌신을 반영합니다. 그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에 맞춰 식사 패턴을 조정함으로써 전반적인 건강과 장수를 도모합니다. 간헐적 단식 외에도 케네디 주니어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 섭취를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의 영양 철학은 영양가가 풍부하고 가공이 최소화된 식품을 우선시하며 전반적인 영양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저지방 단백질, 통곡물, 견과류, 씨앗과 같은 자연식품은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항산화제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식품에 집중함으로써 그는 신체가 최적으로 기능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확정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초가공 식품의 잠재적 건강 위험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종종 높은 수준의 첨가당, 건강에 해로운 지방, 인공 첨가물을 포함하며 비만, 심장병, 당뇨병과 같은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 정책의 일환으로 그는 비만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줄이기 위해 초가공 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전통적인 조리법과 천연 재료를 지지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패스트푸드 체인 스테이크 앤 쉐이크가 감자튀김을 튀길 때 식용유 대신 소기름을 사용한 전환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초가공 식품을 비판하며 소기름과 같은 전통 재료를 높이 평가했지만 이는 미국 심장협회의 권고와 상충됩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가공식품에 대한 달콤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케네디의 건강 접근법은 식이요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명상과 같은 마음챙김 기법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그의 식이요법을 보완하며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 개선, 기분 향상, 체중 관리와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명상과 같은 마음 챙김 기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명료함을 높이며 정서적 균형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실천과 식이요법을 통합함으로써 그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다루는 포괄적인 건강 접근법을 채택합니다. 케네디 장관의 영양 철학은 자연식품 기반의 식이요법을 지지하는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일부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그의 접근법이 기존 영양 지침과 상충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소기름을 조리용 기름으로 사용하는 그의 지지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포화 지방을 불포화 식용유로 대체하라는 미국 심장협회의 권고와 모순됩니다. 또한 초가공 식품에 대한 그의 견해는 개인의 선택과 공중보건 사이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케네디는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y're brainwashing us. And then, of course, they start when kids are little with the food stamp program and with this advertising, Tony the Tiger, etc., the same way the tobacco industry did.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건강과 체력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반영하는 체계적이고 엄격한 식이요법을 따릅니다. 그의 일일 식사 구조는 단순히 특정 시간에 밥을 먹는 것을 넘어 영양학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제공하는 식품 선택에 중점을 둡니다. 그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의 열렬한 지지자이며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헐적 단식 일정을 준수합니다. 많은 공인들이 전통적인 하루 3끼 식사 습관을 따르는 것과 달리 케네디는 16시간 단식과 8시간 식사 창구를 따르는 16-8 간헐적 단식 모델에 맞춰 더 짧은 시간 동안 식사를 집중합니다. 그의 첫 번째 식사는 대개 정오 무렵에 시작되며 다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보장하도록 세심하게 구성됩니다. 아침 내내 단식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첫 식사는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에너지와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식사에는 닭고기 구이, 생선 또는 풀을 먹인 소고기와 같은 저지방 단백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단백질은 근육 유지, 면역 기능,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방부제와 건강에 해로운 지방이 다량 함유된 가공육과 달리 케네디는 유기농 및 지속 가능한 출처에서 얻은 단백질을 우선시하여 가능한 한 가장 깨끗한 식품을 섭취합니다. 채소는 그의 첫 식사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그는 신선한 채소를 다양하게 즐기며 비타민, 섬유질, 항산화제를 풍부히 섭취합니다. 케일, 시금치, 루콜라와 같은 녹색 잎채소는 영양가가 높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주 포함됩니다. 피망, 당근, 오이와 같은 다른 채소들은 신체의 최적 기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채소의 섬유질 함량은 소화를 돕고 혈당을 조절하여 하루 동안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퀴노아나 현미와 같은 통곡물은 그의 첫 식사의 또 다른 필수 요소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달리 통곡물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여 케네디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활기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퀴노아는 높은 단백질 함량과 필수 아미노산 때문에 그가 선호하는 식품입니다. 섬유질과 비타민 B가 풍부한 현미는 소화와 전반적인 대사 과정을 지원합니다. 김빵이나 파스타와 같은 가공된 선택 대신 통곡물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지원하는 복합 탄수화물의 이점을 누립니다. 수분 섭취는 케네디의 첫 식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커피로 시작하지만 그는 물이나 허브차를 선택합니다. 캐모마일이나 녹차와 같은 허브차는 항산화제를 제공하며 과도한 카페인 섭취에 잠재적 단점 없이 건강상의 이점을 줍니다. 충분한 물 섭취는 소화를 돕고 에너지를 유지하며 세포 기능을 지원합니다. 첫 식사와 마지막 식사 사이에 케네디는 가볍고 영양이 풍부한 간식을 섭취합니다. 이 간식은 배고픔을 달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견과류와 씨앗이 그의 주요 선택입니다. 아몬드, 호두, 씨앗씨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작지만 강력한 식품은 염증을 줄이고 뇌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은 오후 간식으로 자주 선택됩니다. 설탕과 인공 첨가물이 많은 가공 간식 대신 케네디는 사과, 딸기, 바나나와 같은 자연의 달콤함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과일은 빠른 에너지 충전을 위한 천연당을 제공하면서도 필수 비타민과 항산 화제를 공급합니다. 또한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을 조절하고 저녁 식사 전까지 배고픔을 억제합니다. 전통적인 간식이 에너지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케네디의 간식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식욕을 억제하도록 신중히 선택됩니다. 케네디의 하루 마지막 식사는 첫 식사와 동일한 영양 철학을 따릅니다. 저녁 6시 또는 7시경 식사 창구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 식사는 만족스럽되 너무 무겁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그는 근육 회복과 전반적인 유지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기 위해 저지방 단백질을 다시 강조합니다. 첫 식사에서 닭고기나 생선을 먹었다면 그는 다른 저지방 육류나 렌틸콩, 병아리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하여 단백질 공급원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채소는 케네디의 저녁 식사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화와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섬유질과 필수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구운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호박과 같은 채소는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러한 채소는 단백질과 조화를 이루며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항산화제와 비타민을 풍부히 제공합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가공된 반찬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케네디는 식사 구성 요소가 가능한 한 자연 상태에 가깝도록 합니다. 통곡물이나 콩류도 이 식사에 자주 포함됩니다. 렌틸콩, 검은콩, 병아리콩은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훌륭한 복합 탄수화물 공급원입니다. 이러한 식품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그의 식이요법에 포괄적인 추가 요소가 됩니다. 단백질,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복합 탄수화물의 조합을 섭취함으로써 케네디 주니어는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식이요법을 유지합니다. 주목할 점은 케네디의 식사에서 분량 조절이 핵심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늦게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반면 그는 식사가 만족스럽되 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저녁에 과식하면 소화가 방해되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 일찍 식사를 마치고 간헐적 단식을 따름으로써 그는 신체가 밤새 소화하고 회복할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 접근법은 건강한 신진대사를 지원하며 하루 중 더 일찍 식사하는 것이 체중 관리와 전반적인 건강에 유익하다는 연구와 일치합니다. 케네디의 체계적인 일일 식사 습관은 단순한 개인적 선호가 아니라 영양과 장수에 대한 더 넓은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연식품, 간헐적 단식, 영양이 풍부한 식사에 대한 그의 헌신은 편리함보다 건강을 우선시하는 생활 방식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가공되지 않은 진짜 재료를 선택함으로써 그는 현대식이 트렌드의 함정을 피하고 이는 종종 만성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케네디의 일일 식사 구조를 이해하면 그의 건강과 체력에 대한 엄격한 접근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이요법은 그의 전반적인 건강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7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엄격한 규율, 신체 활동, 전반적인 건강을 바탕으로 한 생활 방식을 유지합니다. 그의 일상은 체계적인 운동, 의식적인 식이요법, 일관된 개인적 실천을 통합하여 건강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케네디는 아침 회의로 하루를 시작하며 이후 시간에 목적의식을 불어넣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어서 반려견들과 함께 약 2.4km의 오르막 경로를 오르는 아침 산책에 나섭니다. 이 아침 산책은 그의 일상 루틴의 핵심으로 심혈관 운동과 정신적 명료함을 결합합니다. 이 활동의 신체적 이점은 명백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는 명상적 실천의 역할을 하며 바쁜 일정을 시작하기 전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 산책 외에도 케네디의 체계적인 운동 루틴은 최고의 신체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의 헌신을 드러냅니다. 그는 일주일에 4번 벤니스비치의 골드짐을 방문하며 각기 다른 근육 그룹에 집중하는 35분간의 강도 높은 운동 세션을 수행합니다. 그의 접근법은 효율적이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힘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운동은 등, 가슴, 다리, 그리고 기타 근육 그룹을 대상으로 한 4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뉩니다. 각 세션은 고강도로 진행되며 첫 세트에서 12번 반복으로 근육 피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번째 세트에서는 무게를 줄여가며 완전히 지칠 때까지 반복하는 스트립 세트를 사용합니다. 마이크 맨처와 도리안 예이츠 같은 보디빌더들에게 영감을 받은 이 방법은 긴 시간의 운동 대신 짧은 시간 안에 근육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의 체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에서 그는 젊은 운동선수들도 힘들어하는 고급 캘리스테닉스 운동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이 들면 신체 능력이 필연적으로 쇠퇴한다는 통념을 그는 단호히 거부하며 일관성, 힘, 지구력이 나이 들어서도 유지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그의 전반적인 건강 철학의 핵심은 엄격히 지키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 방법은 신진대사 기능 개선, 세포 재생 촉진, 혈당 조절 향상과 같은 이점과 연관됩니다. 정오까지 첫 식사를 미룸으로써 그는 신체가 지방 연소 상태에 들어가도록 하며 소화 시스템에 휴식을 제공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따르는 많은 이들은 하루 동안 더 활기차고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보고하며 케네디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의 일정은 칼로리를 세심히 계산하거나
제한적인 다이어트를 따르지 않고도 날씬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의 아침 산책은 단순한 운동 이상으로 명상의 한 형태로 작용합니다. 많은 이들이 지속적인 신체 활동에 정신적 건강 이점을 간과하지만 케네디에겐 야외 활동과 신체적 움직임이 마음과 몸 모두에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은 그의 하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집중력과 예리함을 유지하고 업무에 도전에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균형은 그의 전반적인 생활 방식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의 운동에 대한 헌신은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며 그는 건강과 활력 유지의 중요성을 자주 논의합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라고 표현하며 유명한 정치 구호를 변형한 이 말은 규칙적인 운동, 깨끗한 식사, 활동적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면 미국인의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그의 신념을 반영합니다. 이는 그가 설교하는 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상적인 힘과 지구력을 보여주는 운동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키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최근 그는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아이크 캐처와 협력하여 고강도 캘리스테닉스 운동 세션을 진행하며 피트니스 애호가로서의 명성을 더욱 굳혔습니다. 이러한 퍼포먼스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헌신에 감탄을 표합니다. 흥미롭게도 케네디의 운동 루틴에서 자주 논의되는 독특한 점은 그의 운동복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헬스장 이용자와 달리 그는 청바지와 등산화를 입고 운동합니다. 이 독특한 복장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왜 그가 거친 옷차림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낳습니다. 일부는 이를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꾸밈 없고 독창적인 운동 접근법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는 그가 트렌드나 일반적인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미지를 더해줍니다. 케네디의 피트니스 여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그의 일관성입니다. 많은 이들이 몇 달 만에 운동 루틴을 포기하지만 그는 50년 이상 자신의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피트니스가 단기 목표나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체계적인 운동, 의식적인 식사, 전반적인 실천을 일상에 통합함으로써 그는 헌신과 규율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결국 로버트 케네디의 일일 루틴은 엄격한 운동, 간헐적 단식, 마음 챙김의 균형 잡힌 조합으로 모두 그의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합니다. 그의 생활 방식은 헌신적이고 균형 잡힌 실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모델입니다. 고강도 헬스장 운동, 엄격한 식이요법, 정신적 회복력을 통해 그는 최고의 건강을 모든 나이에서 달성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공중보건 개선을 위한 그의 옹호와 결합된 피트니스에 대한 헌신은 그를 건강 분야에서 매력적인 인물로 만듭니다. 요약하자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건강에 좋은 식사를 즐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식이 습관이 항상 지금처럼 엄격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기 전 그는 달콤한 간식에 대한 애정을 공공연히 드러냈으며 초가공 식품의 유혹에 익숙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처럼 그는 설탕이 듬뿍 든 간식을 즐겼으며 그 중에서도 상징적인 호스티스 트윈키는 그의 단골 간식이었죠. 당시 크림이 가득한 이 스펀지 케이크는 그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으며 지금의 체계적인 식사 방식과는 달리 훨씬 덜 엄격했던 시기를 대표합니다. 젊은 시절 케네디의 식단은 정제된 설탕, 건강에 해로운 지방, 가공식품이 많은 전형적인 미국식 식단과 더 비슷했습니다. 그의 초기 식습관은 당시의 문화적 기준을 반영했는데 그 시절 편리한 식품은 강력한 마케팅을 통해 현대적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설탕이 많은 가공 시리얼, 햄 샌드위치에 사용되는 흰빵, 설탕이 든 탄산음료는 미국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었고 케네디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제된 설탕과 트랜스 지방이 든 식품이 오늘날처럼 널리 비판받지 않았으며 그 장기적인 건강 영향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호 간식 중에는 스낵 케이크, 쿠키, 캔디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트윈키는 긴 유통기한과 중독성 있는 달콤함으로 자주 찾는 간식이었죠. 20세기 후반에 자란 많은 아이들처럼 그는 호스티스 컵케이크, 딩동, 호호스 같은 가공된 달콤한 간식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간식들은 순간적인 만족감을 주었지만 영양가는 거의 없었고 혈당 저하와 추가적인 식욕을 유발하는 빈 칼로리만 제공했습니다. 탄산음료도 그의 인기 간식 중 하나로 식사와 함께 자주 마셨으며 높은 설탕 섭취의 악순환을 강화했습니다.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의 버거, 감자튀김, 밀크쉐이크도 편리하고 저렴한 식사 옵션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식품의 대중적 인기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웠으며 그의 식사에 자주 포함되었습니다. 가공된 탄수화물, 건강에 해로운 기름, 방부제가 풍부한 식사는 당시에는 정상화되어 있었고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고려하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영양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처럼 발전하지 않았으며 케네디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무심코 건강에 해로운 재료를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식이요법이 자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과 건강을 위한 옹호 활동에 깊이 관여하면서 그는 자신이 먹는 식품의 재료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고 점진적이며 의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가공식품, 정제된 설탕, 건강에 해로운 지방을 줄이고 영양가가 높은 선택지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유롭게 즐기던 식품들이 비만, 당뇨병, 심장병과 같은 광범위한 건강 문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영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는 그의 결심도 강해졌습니다. 시기 변화를 이루었음에도 그는 과거의 식욕과 미국 문화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역할을 인정합니다. 상원인준청문회에서 그는 자신의 강경한 영양 입장이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다루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식품 선택의 투명성과 교육을 지지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금지할 의도는 없다고 공중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호스티스 트윈키를 먹고 싶다면 그럴 권리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가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의 제안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엄격한 영양 원칙을 따르는 지금도 케네디는 가끔씩 자신을 탐닉하는 것에 완전히 면역은 아닙니다. 그는 맥도날드의 빅맥을 포함한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한 달에 한 번 트윈키를 먹는다고 인정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주된 우려가 패스트푸드 자체가 아니라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해로운 재료에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씨앗 오일, 인공 방부제, 과도한 가공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천연 재료를 우선시하는 전통적인 조리법을 지지합니다. 그의 관점에서 문제는 사람들이 버거나 감자튀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음식이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건강에 해로운 첨가물로 가공된다는 점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식이 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그의 식이 방식을 따르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